자, 우리 합격을 위한 실전 모의고사 연습, 실전 동형 모의고사 강의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모의고사 강의부터는 강의가 오전에 진행이 되죠. 그 시험 시간이 오전이다 보니까 실전 연습 최대한 시험 시간에 맞춰서 하는 게 당연히 좋겠죠. 그래서 아침부터 진행되다 보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아침에 다들 힘들고 피곤합니다. 근데 억지로라도 요새 억텐이라고 하죠. 억지로라도 텐션을 끌어올려서 우리 딱 시험 보는 그 시간에 몸과 정신이 다 깨어 있게끔 만드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워낙 작업할 게 많다 보니까 밤 늦게까지 작업하고 아침에 자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모의고사 시즌만 되면 저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 온 것 같은 시차 적응을 해야 됩니다. 근데 당연히 가장 말짱한 정신으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려야 되기 때문에 한 달 전부터 조금씩 시차를 맞춰요. 조금씩 일찍 자고 조금씩 일찍 일어나고 하루아침에는 못 맞추니까. 그래서 오늘 최대한 좋은 컨디션 유지하기 위해 저도 준비를 해왔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이번 동형 모의고사 매년 마찬가지지만 역시 또 최근 출제 경향을 더더욱 정교히 반영을 해서 또 출간이 됐습니다. 자, 최근 출제 경향이라는 게 사실 우리 시험에서 대부분은 기출문제 있었던 게 거의 그대로 반복이 돼요. 하지만 전공 과목이 더 중요시 되고 있고 전공 과목을 난이도를 높이려는 내부 방침도 저도 이제 제 제자분들 중에 인사혁신처 공무원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듣고 정부도 공식적으로 그런 기조를 말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제 또 막상 출제되는 거 보면은 아시다시피 대부분은 기출문제 있는 거 계속 재탕입니다. 근데 그래도 전공 과목을 중시하면서 예상되는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공무원 될 분들에게는 이런 걸 테스트해야 된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근거가 있는 것들 또 가미를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행정학 범위가 워낙 무한정하다 보니까 또 출제자들이 또 수험생분들에 대해 잘 몰라요. 행정학은 잘 알아도 수험생은 잘은 몰라요. 수험생의 실력 어느 정도 출제를 했을 때 얼만큼 어렵게 느낄지 쉽게 느낄지 정확히 잘 모르기 때문에 갑자기 또 이상한 거 냅니다. 또 듣도 보도 못한 거 행정학은 워낙 범위가 넓다 보니까 이상한 거 갑자기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대비를 하려고 하면 범위가 너무 많이 넓어져서 오히려 그 수많은 것들을 공부하다가 정작 매번 나오는 거 합격을 위해 더 중요한 거 출제 가능성이 훨씬 높은 거 이걸 이제 놓치게 되고 한두 번 봤다고 문제 푸는 게 아니니까 반복을 해야 되잖아요. 반복이 부족하다 보니까 실수가 나오게 되고 그래서 오히려 점수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뿐만 아니라 수도 없이 들어봤겠지만 합격 과정은 시험이 다가올수록 마구마구 범위를 넓히는 게 아니라 시험 출제 가능성이 높을수록 점점 범위를 좁혀가는 거죠. 어렸을 때부터 각종 시험에서 각종 선생님들께 들어온 얘기일 겁니다. 근데 이제 수험생 마음이 불안하다 보니까 자꾸 반대로 가시는 분들이 많고 그럼 이제 결과는 당연히 오히려 점수가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제가 매 강의마다 말씀드리니까 여러분들 잘 정신무장이 되어 있겠지만 그래도 시험이 다가온다고 마음이 불안해져서 조급해져서 또 흔들리지 마시고 항상 이제 중심을 잘 잡으시고 제가 맨날 말하는 동그라미 모든 강의에서 배우고 기출문제에도 다 있는 이 동그라미가 여러분들의 당락을 좌우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근거가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 연습시키기 위해 일부 주는 거죠. 또 최근 출제 경향상 또 갑자기 생소한 내용들이 나오기도 하니까 이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긴 해요. 근데 비중은 조금 더 늘어난 건 맞습니다. 또 난이도는 매년 오락가락해요. 시험 제도가 개편되기 전에도 예를 들어 20년도 국가직 9급 같은 경우에는 웬만한 7급 시험보다 어렵고 생산 문제가 엄청나게 출제가 됐어요. 수험생들 점수 초토화되고. 근데 그건 이제 출제 방식이 바뀐 다음에도, 그러니까 시험 제도가 바뀐
바뀌기 전에도 있었던 일이고, 바뀐 후에는 24년도 시험 갑자기 어려웠고, 국가직이든 지방직이든, 또 이제 작년 25년도는 아주 쉬웠어요. 또 이제 오락가락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어느 정도 어려운 난이도까지는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걸 이제 종합적으로 다 연습하는 게 실전 동형 모의고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의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이제 소개 문구를 이렇게 써놨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내용은 이미 당연해진 것들이 많을 거예요. 기계적으로 풀 수 있는 것들도 많을 거예요. 그런 부분은 동형 모의고사로 내가 시간 제고 풀어도 잘 푸네. 이걸 먼저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 제고 푸니까 실수가 나오거나 혹은 내가 알고 있었던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걸 답으로 고른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모의고사로 골라내는 거죠. 자, 이제 시간 제고 풀면 또 느낌이 다릅니다. 그래서 실전 훈련하는 거예요. 실전 훈련. 그리고 뭐 실전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 객관식 문제 OX, 선지별로 OX를 정확히 판단해서 가장 정답을 고르는 겁니다. 실전에서 통하는 문제풀이 훈련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동안 여러 가지로 연습을 해왔어요. 근데 더더욱 실제 시험장 가서 정해진 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행정학 실력 이상의 점수를 맞을 수 있는 아주 디테일한 문제풀이 훈련까지도 다 하게 됩니다. 물론 저만 할 수 있는 합격생들만 가능한 그런 게 아니라 모두가 따라할 수 있는 걸 훈련하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것들. 이미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바로 정답을 못 고르겠다 그러면 아는 걸 소거하면서 푸는 거죠. 그런 것부터 계속 훈련하는 거예요. 이건 너무 당연한 객관식 시험 문제풀이 훈련이고, 그 외의 것들도 이런 걸 여러분들이 미리 훈련해서 가면은 여러분 행정학 실력보다 훨씬 더 점수가 높게 나옵니다. 또 이거는 사실 행정학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모든 과목 점수가 올라갑니다. 그걸 이제 함께 열심히 강의를 통해 연습을 할 거예요. 그리고 자 12회차로 구성되어 있고 난이도를 점점 높일 거예요. 더 자세하게 제 설명을 드릴 건데 높여가면서 계속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푸는 거 들었다라고 해서 자기게 되는 게 아니에요. 실제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걸 반복적으로 훈련해서 실전 연습을 계속 해보고 적용하고 적용이 잘 안 되는 것도 느껴보고 계속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자기 걸로 만들어야 이제 실제 시험장 가서 짧은 시간 동안 그 정신없는 와중에도 압박감 속에서도 나오는 거예요. 이걸 우리 모의고사 및 강의를 통해서 계속 훈련을 하는 겁니다. 당연히 내용도 보충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목표, 그리고 목표가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현실이 될 거예요. 행정학 실력 향상으로 플러스 10점. 그리고 실전 문제풀이 실력보다 더 점수를 더 맞출 수 있다고 했잖아요. 플러스 10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플러스 20점 현실로 만들어 드릴 겁니다. 물론 이미 80점 이상 잘 맞으신 분들은 100점에 가까워지는 거죠. 자, 그러면 실전 동형 모의고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OT 진행하고 그리고 OT 끝난 다음에 실강생분들은 바로 시험 치고 인강 듣는 분들도 타이머가 뜰 겁니다. 시험 치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 아무튼 아침부터 여러분들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조금만 더 파이팅해서 딱 정신과 몸을 그냥 모든 것들을 그냥 그 시험 날에 초점을 맞춰서 그때까지는 아무 생각 없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다. 그리고 시험 당일에 모든 걸 쏟아붓고 끝내겠다. 딱 이런 마음으로 집중을 해봅시다. 자, 일단 우리 객관식 행정학 시험 아무리 출제 경향이 조금씩 변해도 여러분들 당락을 좌우하는 거 매번 나오는 기출문제에서 무지막지하게 반복되는 출제 포인트 당연히 실전 동형 모의고사니까 다 반영을 해놨겠죠. 물론 모의고사를 30회, 50회, 100회 이렇게 밑도 끝도 없이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제가 12회를 잡았고 12회 총 240문제 240문제 요즘 정말 미친 듯이 나오는 거 위주로 그동안 기출문제에서도 계속 반복되어 왔고 최근 들어 더 잘 나오고 있는 주제들을 엄선해서 여러분들이 적어도 이 내용만큼은 시험장 가서 아무 고민 없이 실수 없이 풀 수 있게 연습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향후 출제 유력한 예상
이거는 아직은 안 나왔지만 행정학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사회과학이다 보니까 최근 강조되고 있는 이론 제도들이 있단 말이에요. 학계에서도 그렇고 실무에서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도 문제로 반영이 됩니다. 물론 우리 시험 문제가 그런 문제 비중이 높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래도 예상 가능한 것들이 있고 나오긴 나옵니다. 여기까지 당연히 담아놨겠죠. 실전 동형이에요. 무조건 실전 문제 가장 흡사하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근거가 있는 거라고 그랬어요. 제가 찍어주는 것들은 많지도 않아요. 하지만 근거가 있다 보니까 적중률이 어마어마합니다. 매년 제가 한 번도 출제되지 않은 내용 중 제 강의, 브리타랩이 혹은 동형 모의고사에 문제로 준 것 등등 제가 적중한 내용들을 항상 이제 학원이랑 같이 올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일일이 확인을 해보셨을지는 모르겠지만 다 매년 기록이 다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할 수 없는 그냥 많이 주지도 않는데 적중률이 어마어마하게 높은 내용들이니까요. 여러분들이 꼭 잘 챙겨서 이번 시험에 나오면 꼭 맞추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행정학 범위가 무한정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출제자들이 다양하고 수험생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갑자기 수험생 입장에서 대비할 수 없는 내용이 나옵니다. 생소한 문제가 나와요. 둘 다 사실 처음 출제되는 내용인데 그래도 두 번째 것은 예상이 가능한데 예상할 수 없는 것들도 있어요. 저는 밥만 먹고 행정학만 연구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처럼 딱 수험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학계, 실무 이런 것들을 계속 파악하면서 요즘 이런 것들이 중요하구나 그런 걸 파악하는데 그래서 예상이 되는 것도 있는데 이런 최근 동향과 상관없이 갑자기 유명하지도 않은 아주 옛날 이론 또 행정학이라고 볼 수 있으려나 싶은 이런 것들도 갑자기 튀어나오는 게 행정학이에요. 행정학은 중구난방이죠. 체계가 없고 무한정합니다. 이런 것들은 대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불안한 마음에 하나 놓치면 안 돼.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시험에 떨어질까 봐 범위를 마구마구 넓히면 제가 말한 동그라미를 반복할 수가 없어서 오히려 여기서 더 많이 틀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당락을 좌우하는 건 여기입니다. 자, 중심을 잡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안 돼 있는 분들은 아무리 다른 거 범위 넓혀봤자 합격이 안 됩니다. 기본 점수가 너무 떨어져요. 이걸 다 맞춰놓고 그 다음이에요. 2번, 3번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먼저 제대로 해두고 그러면 생소한 문제는 대비하는 게 아니다. 대처를 하는 거예요. 대처. 자, 얘는 이제 제가 대비를 시켜주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죽어라 반복하는 거예요. 죽어라. 기출문제집으로 죽어라 반복하고 생소한 문제는 대처를 한다. 대처. 대비랑 대처는 다르죠. 대처는 시간과 에너지를 최소한도로 투자함으로써 요령을 가지고 대처를 하는 거예요. 이걸 이론 강의 때부터 제가 계속 연습을 시켜왔는데 동형 모의고사에서는 실전 문제를 통해서 실제 시험에서 대처하는 것까지 연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동형 모의고사 해설지 아무데나 펼쳐보시면 해설지 아무데나 한번 펼쳐보세요. 이제 중간중간에 생소한 문제 연습이라고 문제 번호 위에 달린 것들이 있을 겁니다. 중간중간에 문제 번호 위에 생소한 문제 연습. 해설지에 생소한 문제 연습이라고 달려있는 내용은 중요도 A, B, C 있을 텐데 A, B는 내용도 필요하긴 해요. 내용도. 자, 생소한 문제 연습이라 달려있는 건 사실 2, 3번을 다 포함하는 건데 이 정도라 보시면 돼요. A, B, C 이렇게 A, B, C 이 정도. 그러니까 A급에 가까울수록 근거가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C급에 가까울수록 이거는 대처 연습만 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명확하게 나눠지는 건 아니고 애매한 부분도 있어요. 하지만 원칙은 A, B급은 내용까지도 공부한다. 근데 C급은 딱 대처 연습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C급 문제 같은 경우에는 내용은 이런 게 있었나? 일부러 제가 여러분들 모를 만한 거 넣은 거예요. 실제 시험에서 갑자기 처음 보는 거 나와도 어쨌든 대처할 수 있게. 이거 아주 적은 시간 투자로도 요령을 익히고 훈련하면 정답률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갑니다. 어제 합격 후기에 보신 분들 있으실 텐데 이게
다 돼요. 그래서 제가 중심을 잡아준 대로 우선순위를 가지고 차근차근 하신 분들은 시간 투자 많이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여기 있는 거 다 맞추고 적은 시간 투자로도 이게 실제로도 맞추네. 그리고 이제 고득점을 합격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실전 동형 모의고사는 실제 시험장 가서 여러분들이 점수를 가장 높이기 위한 모든 것들을 연습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전이니까 시강생분들도 같이 시험 치고 인강생분들도 꼭 같이 시험 먼저 쳐야 된다고 했고요. 실전 실력을 먼저 확인합니다. 그러면 내가 시간 안 재고 그냥 혼자서 풀었을 때랑 또 다르게 실수가 나오고 틀리는 부분이 생겨요. 그게 본인의 부족한 부분이겠죠. 뭐 실력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 뭐 실수도 실력이잖아요. 실수가 나오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자, 아는데도 불구하고 틀렸다. 그런 걸 이제 찾아서 또 반복하고 내용을 몰라서 틀렸다. 내용 반복하고 이렇게 여러분들 실력을 늘려갑니다. 그리고 실력 플러스 실전에서 통하는 문제풀이 훈련으로 실전 감각이 증가하고 이거는 훈련을 많이 하면은 눈에 보이는 과정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냥 정답률이 올라가요. 그냥 감각이니까 감각까지도 증가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동형 모의고사 점점 난이도를 높인다고 했잖아요. 3회씩 끊어서 실강도 진행이 되고 또 3회씩 끊어서 난이도가 올라갑니다. 하, 중, 상, 최상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생소한 문제 연습이 2, 3, 4, 5 이렇게 점점 늘어납니다. 생소한 게 많이 나올수록 여러분 더 어렵게 느끼죠. 그리고 생소한 문제 외의 문제들도 난이도가 더 올라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쉬운 걸 통해서 내가 요 정도 문제는 잘 푸는구나. 그런데 일부 실수가 나오는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그리고 쉬운 걸 통해서 이런 부분을 이렇게 대처하는 거구나. 먼저 기본적인 것들을 배웁니다. 그리고 최근 출제 경향상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영역은 이 정도 영역이 되겠는데 물론 아무리 어렵게 낸다고 해도 행정학은 갑자기 엄청 쉽게 나오기도 해요. 작년에는 엄청 쉬웠잖아요. 재작년에는 한 요쯤 됐었고 재작년에는 어려웠고 작년에는 쉬웠고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아무튼 그래도 가능성이 높은 영역 이 부분 이 정도를 통해서 내가 올해 시험에서 이 4, 5, 6, 7, 8, 9 이 회차 점수의 중간 정도가 나올 것이다 라고 본인의 실력을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점점 난이도를 높이면서 배운 거 훈련. 자, 배운 것을 어려운 문제 계속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난이도가 어려워지는데 오히려 점수는 유지되거나 더 오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강의 잘 듣고 복습 잘하고 훈련하는 만큼 그게 이제 우리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난이도 최상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9급 시험에는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는 난이도. 뭐 7급은 요 정도까지 나올 수도 있겠고요. 7급은 요새 7급도 오락가락 하는데 9급보다 쉬울 때도 있고 갑자기 어려울 때도 있고 어쨌든 7급은 좀 더 어렵게 나올 수도 있겠고 하지만 9급 보시는 분들도 이 난이도를 연습하고 간다. 그럼 이거보다 쉽게 출제되면 당황하지 않단 말이에요. 이거 한번 풀어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훈련 없이 바로 풀면 여러분들 엄청나게 당황합니다. 갑자기 이제 멘탈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차근차근 하는 것이고 근데 결국은 여기까지 연습을 하고 가면은 이거보다는 무조건 쉽게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너무 이제 벌벌벌 떨면서 어떡하지 당황해서 흔히 시험을 말아먹는다라고 하죠. 말려버리는 거죠. 말아먹지 않도록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회차는 그런 용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가장 쉬운 회차로 기본적인 거 배우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볼 가능성이 높은 회차로 계속 훈련하면서 자신의 실전 실력을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회차를 통해서 아주 빡세게 한번 연습한 다음에 실제 시험에서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당황하지 않고 문제를 풀 수 있게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말이 나온 김에 여러분들 절대로 실제 시험에서는 당황하면 안 돼요. 문제가 어떻게 나오든 절대로
이건 이제 철칙이에요, 철칙. 뭐든 심리적으로 말려버리면 여러분들 실력 발휘가 안 됩니다. 근데 당황하지 말아야지 라고 마음 먹는다고 당황을 안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소에 계속 훈련을 해야 돼요. 이런 문제도 접해보고 제가 계속 뭐 왠지 가스라이팅 같긴 한데 합격 라이팅이죠. 합격 라이팅을 해줄 거예요. 여러분들 합격할 수 있게끔 멘탈 무장도 해드릴 겁니다. 아시죠? 많이 들어봤잖아요. 실제 시험에서 어려우면 나만 어려운 게 아니다. 항상 이 생각부터 하시고 모두 어렵다. 여기서 다른 수험생보다 잘 받으면 된다. 맞출 수 있는 거 다 맞추면 된다. 모르는 게 너무 많이 나왔네. 어쩔 수 없어요. 다른 거 다 맞춘다. 이런 마음으로 하시면 절대적인 점수는 뭐 시험 난이도가 올라가면 떨어지죠. 근데 까보니까 다른 수험생들은 더 폭락합니다. 난이도는 아주 조금만 높여도 수험생들 점수는 훨씬 폭락합니다. 근데 거기서 여러분들이 폭락이 아니라 조금만 떨어지면 상대적으로 잘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렵게 나오든 쉽게 나오든 다른 수험생을 앞서면 합격하는 거 아닙니까? 항상 그런 마음으로 공부를 해주시고 실제 시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렵게 나오더라도 그냥 본인이 할 수 있는 거 다 한다. 이러면 점수는 떨어져도 다른 수험생보다 높을 것이다. 항상 이 생각을 해주시고. 자, 어쨌든 이런 동모 우리 함께 지금부터 하나씩 정복을 해볼 건데 뭐 10분을 재고 시험을 볼 건데 이거는 여러분들 개인 실력 차이가 있으니까 조절해도 괜찮습니다. 뭐 실강생분들은 10분으로 같이 보긴 해야 되겠지만 뭐 이보다 다른 과목 좀 빨리 풀어서 행정학 시간 투자 더 할 수 있는 분들은 또 시험 시간이 또 10분 늘어나기도 했죠. 그러니까 이보다 조금 더 잡고 해도 괜찮겠고요. 그다음에 뭐 합격생들은 행정학 20문제 훈련이 돼 있기 때문에 7, 8분이면 풀어요. 합격생들은. 근데 아직 여러분들은 훈련이 덜 돼 있으니까 너무 이제 무리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본인이 행정학 실력이 괜찮고 객관식 문제풀이 요령이 있다. 그러면 더 짧게 잡아도 괜찮습니다. 자, 아무튼 10분이면은 나름 타이트한 시간이에요. 일부러 타이트하게 해야 여러분들 실전 실력이 나옵니다. 항상 시험의 세계는 냉정하고 현실적인 세계이다 보니까 본인의 객관적인 실력을 정확하게 파악하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시간을 일부러 타이트하게 잡아서 시험을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강의에서는 제가 실전에서 여러분들이 모두 다 써먹을 수 있고 써먹어야만 하는 것들을 가르쳐 드릴 것이고 뭐 내용 보충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틀린 문제를 철저하게 복습하면서 다음에는 절대 틀리지 않게끔 뭐 사람이 한 번 틀린 문제를 제대로 반복하지 않았을 때 다음에 또 틀리는 확률이 약 70%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분명히 한번 틀리는 경험을 해봤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보충하지 않으면 또 틀리는 거예요. 사람은 계속 같은 실수를 반복하죠.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요리를 좀 좋아해가지고 집에서 이것저것 많이 해먹는 편인데 칼질 하다 보면은 이렇게 칼질하면 분명히 손 베이는데 이제 한번 몇 번 배워봤으니까 이렇게 칼질하면 분명히 베이는데 근데 이제 귀찮으니까 빨리빨리 해야 되겠다. 진짜 베요. 진짜 미치겠어. 그럴 때마다 환장하겠어요. 베일 거 알면서도 그 짓을 했다는 소리니까. 그것도 저는 이제 우산 많이 놓고 오는 편인데 우산 여기다 놓으면은 분명히 내가 까먹고 안 가져갈 것 같은데 그걸 알면서도 거기다 놓고 또 까먹고 와요. 물론 이제 점점 여기다 놓으면 안 되겠다. 눈에 보이는 데다 놔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점점 실수를 방지하려고 하지만 그래도 몇 번은 계속 실수가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같은 실수를 반복해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꼭 반복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부족한 부분을 반복해서 채우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 난이도를 높여가면서 계속 다음 모의고사에 적용해 본다라고 그랬잖아요. 난이도가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계속 적용하는 훈련해 보면 점점 잘 익게 돼요. 자, 실전에서는 체화된 거, 자기 몸에 배인 것만 나오는 거예요. 한번 들어봤다, 한번 해봤다라고 해서 그 짧은 시간 동안 압박감 속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실전은 무조건 완전히 몸에 배어야 나오는 거예요. 이걸 이제 훈련을 해볼 거예요. 근데 이제 뭐 바로 배우자마자 잘 되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주의사항 이게 바로 되는 것도 있고 바로 안 되는 것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처음 해보는 걸 해보다 보면은 시험 시간이 모자라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실수가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오히려 점수가 줄 수도 있어요. 근데 훈련하면 다시 늘어요. 그리고 또 줄 수도 있어요. 또 다시 늘어요. 그래서 이런 과정은 당연히 거치는 겁니다. 이거는 이 세상 뭘 배우든 마찬가지예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체화가 되는 것이지 배우자마자 비례해서 잘 되고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과정은 절대로 불안해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난이도를 3회씩 잡아놓은 거예요. 이 3회 안에서는 온갖 시행착오를 거쳐보는 거예요. 그런데 난이도를 높이더라도 이 시행착오 거친 걸 바탕으로 점수가 오히려 올라갈 수 있는 거고요. 또 시행착오 거치고 다시 떨어졌네. 왜 안 되지? 그리고 이제 또 높여가는 거고요. 이렇게 여러분들 실력을 만들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것만 설명드리고 강의 들어갈 건데 뭐 동형 모의고사만으로 여러 가지도 챙길 수 있게 암기용 해설, 이용 해설 다 들어가 있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행정 실력이 많이 부족하다 그러면 다른 교재들을 병행을 해줘야 되겠죠? 일단 이론, 우리 기본서, 기출 그다음에 이번에 요약서 이름을 바꾸긴 했는데 원래는 제가 이론, 기출, 정리에 관한 행정학 이름을 썼었죠. 근데 어쨌든 마지막은 요약서 그냥 요약서로 냈고요. 부제는 퍼펙트 트리니티. 아무튼 기본서든 기출문제집이든 요약서든지 간에 동형 모의고사 예를 들어 1회 시험을 쳤다. 그럼 거기서 해설만으로 난 이게 좀 부족한데 이런 부분을 찾아서 봅니다. 모든 교재 다 찾아보라는 게 아니고요. 문제별로 본인이 부족한 부분을 가장 채우기 좋은 교재를 보면 돼요. 좀 추상적이지만 이제는 뭐 거의 그럴 일 없겠지만 내용을 아예 모르겠다. 기본서 찾아보는 거죠. 기출문제에서 봤는데 좀 정확하게 기출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패턴이 생각이 안 나요. 기출문제 찾아보는 거죠. 그리고 이건 빠르게 내가 정리해서 암기하면 되는 건데 암기가 안 됐네. 요약서를 찾아보는 거죠. 이렇게 채우기 좋은 걸 찾아보고요. 그리고 추상적이니까 뭘 찾아봐야 할지 모르겠다. 기출문제집이죠. 우리 시험은 시험 문제에 익숙해져 있을수록 시험 문제의 패턴을 정확하게 알고 있을수록 실제 시험에서 그에 맞춰서 문제를 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 시험장 가서 수험생분들이 문제를 틀리는 대표적인 메커니즘이 그동안 출제되던 대로 시험 문제를 해석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생각으로 본인이 아는 것으로 시험 문제 해석하다가 엉뚱하게 해석해서 틀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은 철저히 행정학 자체를 공부하면 안 된다. 행정학 자체를 공부하면 별의별 이론들, 해석들 난무합니다. 이걸 이제 해당 시험 문제가 의도하지 않은 걸 가져와서 해석하면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시험 문제에 맞춰서 공부를 해야 되고 뭘 찾아봐야 될지 모르겠다. 기출문제 보는 거예요. 뭐 기출문제만 보면 합격한다. 뭐 그런 조언이 아니라 항상 시험 공부는 기출문제부터 제대로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연습하고 병행하고 하는 거죠. 이 시험 합격의 본질을 잊으시면 안 돼요. 시험이 쉽든 어렵든 다른 수험생을 앞서서 합격하는 이건 이제 본질적인 합격 방법이에요. 뭐 매년 출제 경향 조금 바뀌는 것 같다가 공부 방법 이제 바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부하내동이라고 그랬죠. 그런 식으로 부하내동 하시면 안 되겠고 어떻게 나오든 우리는 합격하는 방법으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 시험 합격의 본질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뭐 학원이나 강사는 강의 교재만 팔면 다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그런 성격이 못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여러분들을 합격시켜야 그게 제일 큰 성취감이고 또 합격시켜야 뭐 저도 당연히 수익도 생기는 거고 그래서 저는 사명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실제 수험 생활을 거쳐서 온갖 고생을 다해서 합격을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합격시켜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강의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불안감을 조성해서 꼬시는 방법 무수히 많죠. 뭐 꼬시는 방법 제가 더 잘 알겠죠. 근데 본질적인 게 제일 중요합니다. 합격을 위해서는 불안감에 휩쓸려 다니는 게 아니라 이거 이제 바꿔야 돼요. 저렇게 바꿔야 돼요. 매년 바뀌는 공부 방법에 휩쓸려 다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나오든 합격하는 본질적인 방법. 시험 공부는 시험 문제 제대로 파악해서 기출문제로 파악하는 거죠. 실제 시험에서도 시험 문제 나오는 그대로 OX 판단하고 정답을 고른다. 그리고 제가 너무 범위가 넓어지지 않게끔 추가적으로 주는 것들, 근거가 있는 것들을 챙기고 대처 연습을 한다라는 거죠. 자, 아무튼 너무 중요한 내용이라 한 번 더 강조를 드렸고
이런 식으로 2회 보고 보충, 3회 보고 보충. 그리고 제 모든 교재는 포인트 번호가 다 통일되어 있는 거 아시죠? 이렇게 찾아보기 좋도록. 포인트 1번부터 171번까지 있는데 다 통일되어 있고, 동영모의고사 해설지 아까 본 데 보시면은 문제마다 포인트 번호가 다 적혀 있어요. 그래서 포인트 문제마다 적혀 있는 걸 보고, 동영모의고사는 이제 순서가 섞여 있으니까 보고, 포인트 35번에서 뭐가 이상한데 기출문제지. 포인트 35번 보시면은 같은 내용입니다. 기본서, 요약서 다 마찬가지고. 이렇게 필요한 부분을 보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리하면 모든 문제 다 찾아보라는 거 아니고요. 문제별로 해설만으로 본인은 조금 다 안 들어올 때, 좀 부족하다 느낄 때 찾아본다. 그리고 모든 교재 다 찾아보는 거 아니고 그 문제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가장 좋은 걸 찾아본다. 그리고 뭘 찾아봐야 될지 모르겠으면 기출문제집 찾아본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복습은 여러분들이 틀이 좀 잡혔죠? 강의 시간에 배운 것을 일단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 풀고 틀린 것을 강의를 통해서도 배우고 스스로도 반복하고 또 필요한 교재 찾아보고 그 다음 회차에 내용이든 실전 문제풀이와 관련된 것이든 적용하려고 애써보고 시행착오도 겪어보고 점수가 떨어져도 보고 애써보면서 자기 걸로 만든다. 실전에서 통하게끔 이렇게 동영모의고사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강생분들은 지금부터 10분 시험을 치고 시작을 할 거고요. 인강생분들도 타이머가 뜰 겁니다. 지금부터 시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